안녕하세요.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마 선덕여왕 사건, 이게 정말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이자 또 굉장히 이슈가 큰 사건이었는데요.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 침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대본과 드라마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기획사죠. 일종의 기획사, 제작을 준비하는. 이봐 어젯밤에 선덕여왕 드라마 한 거 봤어? 선생님이 쓰시고 몇 년째 뮤지컬을 기획 중인 선덕여왕이 드라마로, 이제 여기서는 몇 년간 그거를 뮤지컬로 만들려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MBC에서 방송을 한 거죠. 드라마로. 드라마 내용은 어때요? 시놉시스를 보니 내가 쓴 대본과 아주 비슷해. 방송국도 우리 프로젝트를 알 텐데 방송국에 강력 항의해야지. 그래서 방송국을 찾아간 거죠. 당신들 선덕여왕 모두 봤는데 우리 저작권 침해 왔잖아요. 자, 우리가 준비하는 뮤지컬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사에서는 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제 고 변호사가 이른바 이제 그 저작권 변호사죠. 카피라이트 변호사. 우리 여러 곳으로 들었던 우리 대본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의거성이죠. 우리 것을 보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비슷한 내용이 무수히 나오거든요. 우리 작품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 만든 것이 분명하죠. 한편 피고 방송국 쪽은 방송국과 이제 드라마 작가였죠. 저희는 정말 그 대본을 본 적도 없어요. 이 형은 정말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황당하다. 우연히 두 사람이 비슷한 내용 만들었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그 저작권 침해는 의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보지도 않고 똑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건 특허랑 상표랑 다릅니다. 특허 상표는 따지지 않고 그냥 침해가 되죠. 비슷한 내용이란 건 누구나 상상 가능하거나 기존 연구 문헌에 이미 나왔던 것이고요. 네, 이것도 좀 이슈가 됐었죠. 사건에서. 결국 법정에서 결론은 그들,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피고는 침해를 인정하고 더 이상 작품을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 작품을 보거나 참고했다는 의거성, 영어로 억세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없고 표현도 실질적 표현도 다르다. 유사성도 없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서는 원고 대본을 봤을 기회가 많았고 실제 보고 만든 듯한 증거도 충분합니다. 의거성이 있습니다. 양작품 모두에 등장하는 서역사막, 미실이라는 가공의 인물은 유력한 증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역사막은 굉장히 뜬금없죠. 그 신라 시대인데. 근데 두 작품에서 서역사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실이라는 가공의 인물이 나온다. 이거는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원고 측 주장 그거였고요. 피고 측에서는 정말 원고 대본을 본 적도 없고 그럴 기회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일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보거나 참고하지 않고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판결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났습니다. 원고 대본이 출판되거나 전체가 공개된 바 없고 피고가 입수하거나 알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내용상 일부가 유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 대본과 드라마는 여러 부분에서 다르군요. 의거성 없고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 그래서 원고 완패했는데요. 이게 1심에서는 원고 졌다가 2심에서는 이겼어요. 또 대법원에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한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한 사건이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2심까지 이겼는데 피고 측에서는 방송과 드라마 작가의 명예를 찾았다. 판결 내용을 좀 볼까요? 이 사건 대본은 출판되지 아니하였고 저작권 등록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본이 완성되기 전 주로 갈라쇼 형식으로 일부 내용이 공연되었을 뿐 전체 내용이 공연된 바 없다. 공연과 관련된 언론 보도 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들 어느 것으로부터도 당시 이 사건 대본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완성 전에 피고들이 정상적 방법으로 대본을 입수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거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한 투자 심사를 위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본을 제공받은 어떤 투자사들에도 피고들이 이제 방송사나 그 작가가 관여하였거나 이들 회사로부터 대본이 피고한테 유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다. 그다음 실질적 유사성을 넘어가서 보면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에는 모두 덕만공주와 미실이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서로 제사 또는 천문으로 대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미실은 삼국유사기 또는 삼국유사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고 덕만공주와 미실이 정치적으로 대립하였음을 보여주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드라마 미실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거하여, 그 책엔 있다는 거예요. 필사본 화랑세기라는 책에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덕만공주의 대적자로 재설정된 현실 정치가로 보일 뿐 마계에 사로잡혀 인간계를 짓밟는 이 사건 대본의 미실과는 그 성격이 다른 캐릭터를 할 것이어서
덕만 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구도가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 굉장히 좀 의미가 크고 재밌는 사건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건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선덕여왕 사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